네, 슈플로 시간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연휴가 꽤나 긴 만큼 해외여행을 계획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아직 해외여행을 계획만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 국적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10월부터 국제선 유류 할증료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 항공사 측에 따르면 최근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항공업계에 따르면 10월 국제선 유류 할증료 같은 경우에는 9월 대비 최대 6만 3천 원가량이 인상된 금액으로 한 달여 만에 꽤나 많은 금액이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거리 비례 구간제를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행 거리가 길어질수록 유류 할증료도 높아집니다. 유류 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운임에 별도로 부과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10월 유가 산정 기간에 유가 원유 공급 차질 문제로 유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전반적인 상승 추세 안에 있고 11월까지는 단계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리 여행을 다녀왔거나 티켓을 끊어놓으신 분들이 승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PD님도 얼마 전에 중국을 다녀오셨죠.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국제유가 급등 중 JP모건 120달러 간다인데요. 국제유가는 대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갑자기 PD가 중국에 간 걸 얘기해버리네요. 자, 어쨌든 간에 국제 유가와 관련해서 120, 130 간다 막 이런 얘기를 JP모건에서 해버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인플레이션과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유가 다뤄주시는데요. 이제 세 가지 플로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의 고공행진과 관련해 러시아가 또 수출을 제한한다. 이제 무기화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플로우에서는 이 유가 관련된 종목들 성격이라든지 앞으로에 대한 전망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여기에 또 신호탄을 쏘는 것 같은데 좀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 유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JP모건에서 이제 이번에 이야기를 했죠. 유가가 최고 배럴당 120달러까지 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 부분은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까지도 계속해서 퍼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에서 악재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와중에 러시아가 또 이 수출 제한에 대한 부분이 또 이야기가 나왔어요. 러시아가 국내 시장 안정을 이유로 디젤과 휘발유 수출을 일시 제한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주요 디젤 수출국임을 고려할 때 이번 수출 제한 조치가 글로벌 또 에너지 시장에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수출 제한 조치는 이 국내 러시아 국내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 수출 제한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국내에서 유가가 잡히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디젤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적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별도의 기한은 따로 정하지를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기한은 정해지지 않지 계속해서 수출 제한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유가에 대한 얘기가 워낙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우디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감산을 이어나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JP모건에서 유가가 최고 이 배럴당 120달러까지 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120달러까지 뛴다라고 했을 때는 올해 유가가 60%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유가가 60%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경기 침체를 앞두고서나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러한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글로벌 GDP에 대해서 1.3%의 타격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이번에 JP모건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가 급등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120달러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이미 이제 이 100달러에 이 근접하게끔 계속해서 지금 유가는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이 감산을 계속해서 이제 산유국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이 산유국들도 감산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글로벌적으로 상황을 보겠죠. 결국 유가가 또 너무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은 또 오히려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부분들을 또 충분히 조절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우디가 내년 2분기 정도까지 하루 100만 배럴의 감산을 그때부터 다시 이제 풀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뭐 러시아에서의 저 이야기 이런 것들 유가가 계속해서 조금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유가는 계속해서 조금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시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이 개별 종목 장세가 조금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악재가 지금 계속해서 조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FOMC에서 이번에 연내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될 만한 부분이 미국 정부가 이번에 또 이 셧다운에 대한 우려까지도 겹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공화당에서의 지금 현재 의견 차이로 인해서 또 셧다운 우려감까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악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은 조금 더 이제 악재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개별주 종목 장세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 9월이 조금 있으면 또 마감이 될 텐데 9월 이후에 10월 달의 장세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만한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유가가 높아져 봐야 지금 시점에서는 좋을 게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관련주도 흐름 볼 텐데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전문가님? 네, 일단 결국 이 개별 종목 장세는 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사실 그동안에 계속 강조를 드렸었죠. 그러면서 결국 이슈 있는 종목들이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유가 관련주들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대장주로 움직였던 게 역시나 흥구석유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사실 매력도는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워낙에 지금 이 순환이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의 상승분을 보게 되더라도 수급은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매물대에 또 부딪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가 관련주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큰 매력도는 나타나지는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 매물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서 큰 수급이 한 차례 정도는 다시 한번 또 들어와 줘야지 유가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유가 관련주들은 지금은 그냥 유가 상승에 따라서 반응 정도만 나오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시장에 대해서 딥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장은 호재가 상당히 조금 부재한 상황입니다.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이슈는 사실 상당히 부재한 상황에서 악재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 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을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닥이 저점을 잡아주려는 노력은 하고 있기는 하지만 7월 고점 대비해가지고 벌써 10% 이상 하락을 한 그런 이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번 주 지나가게 되면 추석 전까지 3거래일밖에 남지를 않죠. 그러면 추석 전에 3거래일 동안에는 과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아마 시장이 강하기는 힘들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장은 악재 우위의 시장이고 호재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강하게 움직일 만한 모멘텀 자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 시장은 아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려는 움직임.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음 주로 넘어가서 뭐 미국 정부 셧다운에 대한 뭐 우려감들, 뭐 그다음에 뭐 물가에 대한 우려감들이 추가적으로 작용을 하면 조금 더 하락에 대한 폭을 키울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까지는 조금 더 이 신중하고 보수적인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게 10월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9월 장세가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추석이 지나가게 되면 10월 장세가 또 펼쳐지게 될 텐데 10월 장세는 결국에는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주도주는 계속해서 쉬어가는 구간이에요. 반도체 지금 계속해서 쉬어가는 구간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뭐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도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지만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만 하고 있지 무언가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흐름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의 관심은 아직까지 죽어있는 상태고 수급 또한 약간은 죽어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도주 종목군들은 조금 더 쉬어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10월 달에 아무래도 이 개별주 종목 장세가 조금 더 이어나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결국에는 8월, 9월 달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진행을 했었던 이 수급을 보면서 개별주를 대응하는 그러한 이제 이 매매를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말씀드렸듯이 제가 최근에 한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러니까 이 로봇주들을 한번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에 개별주 중에 가장 긍정적으로 움직였었던 게 이제 로봇주였고, 그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 수급 흐름이 개별주 종목 장세에서 가장 긍정적인 수급 흐름이었다라고 한번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수급이 저점에서 한번 강하게 들어가지고 그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쭉쭉쭉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10월 달에 이러한 종목들이 분명하게 저는 나와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어찌됐든 9월 달에 이 나올 만한 악재들, 좋지 않은 악재들은 그래도 나와줄 건 어느 정도 다 나와줬죠. 그러면서 아마 다음 주까지는 이러한 악재를 반영하는 구간이 저는 지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0월 달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10월 달은 결국에는 또 4분기로 새롭게 진입을 하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4분기로 진입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또 추가적으로 새롭게 순환이 나올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줄 겁니다. 4분기에 맞게끔 뭐 새롭게 뭐 투자를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실적도 새롭게 발표가 될 것이고, 뭐 그 다음에 뭐 양도세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이 4분기에는 4분기에 맞는 여러 가지 또 종목들이 순환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4분기 10월 달에 이제 접어들면서 결국에는 이 10월 달에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분명하게 나와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수급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강하게 이 수급이 분출이 되고, 그러면서 그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쭉쭉쭉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분명하게 나와줄 거니까 10월 달까지 다음 주 약 3거래일 정도는 조금 더 보수적이고 신중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10월 달로 접어들어서는 새롭게 또 순환이 나올 만한 종목이 분명하게 나와줄 거니까 10월 달로 접어들었을 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수급주를 한번 잘 선별할 그럴 이 전략이 지금은 중요해졌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인 유가 관련주와 관련해서는 매력도가 좀 떨어지고 또 9월은 아무래도 끝까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10월에 대한 전략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얘기의 투자 전략 좀 정리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님,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 유가 관련된 전략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유가가 지금 이제 이 120달러까지 올라간다라는 이제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110달러까지는 조금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마 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악재가 상당히 좀 우위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악재가 반영되는 시간 자체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악재가 반영되는 시간은 아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추석 전까지는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유로운 매매 전략이 지금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추석 이후에 10월 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10월 시장은 4분기로 진입을 하는 만큼 적어도 여러 이제 개별 종목들이 분명하게 나와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가장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로봇주들만큼 그 이상의 수급이 또 들어가주는 종목들이 분명하게 나와줄 거니까 10월로 진입하고 나서는 이제 또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는 시장에서 단기 주도주로 활약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을 선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당분간은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 접어들어서는 당분간 이제 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전략을 꾸려나갈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자, 10월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